저 말인가요? 내 이름은 종타쿠 오덕이죠. 우리 종대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떠셨나요? 오늘은 인게임 미션 기획 칼날에 체인소에 나오는 마키마가 들어간다면 어떻게일지에 대한 가상 시나리오 4부입니다. 이 영상에는 원작의 스포일러와 개인적인 견해가 있으니 그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大丈夫ですか? 그럼 시작해볼까요? 저번 영상에서는 마키마가 무한열차 임무에 이어서 유학 임무에 갔다가 많은 기할대원들을 잃게 되는 것까지 전개했었죠. 저번 영상을 보지 않으신 분들은 보고 오신 게 이 영상을 이해하고 즐기는 데 수월하니 보고 오는 거 추천드리고요. 이 가상 시나리오 컨텐츠는 원작의 고증을 찾아있다가는 매끄러운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설정으로나 능력치 보정은 이해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가상 시나리오 시작하겠습니다. 유학 임무에서 살아남은 마키마와 카마다남매는 상황 보고를 위해 우베야시키 저택으로 갔고 그곳에는 많은 주들이 비통한 표정으로 대기하고 있었죠. 오바나미와 사네미는 수많은 귀할대원이 죽는 거 봤지만 생긴각 표주로까지 혈기에게 당해 죽을 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다며 부들거렸고 도대체 염치없이 니혁들만 어째 살아 돌아온 거냐며 화를 냈습니다. 그때 우베야시키 당주가 나와 그 상인과의 싸움에서 살아남았던 것이 중요하지 왜 함께 죽지 않았냐고 하는 언행은 삼가하기 바란다고 했죠. 마키와는 우베야시키 당주에게 저희 분대인 제이치와 이노스케가 작전 중 사망하여 결혼이 생겼으니 새로운 기할대원을 뽑겠다며 자신의 기할대 동기인 슈유리 카나와 시나즈가와 게냐를 자신의 분대로 넣는 걸 허락해주라고 했습니다. 그에 충조 시노부가 카나오는 나의 츠구코이기에 그건 절대 안 된다고 했죠. 마키와는 츠구코는 그 주에 다음 계승자가 된다는 뜻일 뿐 임무를 꼭 주와 같이 수행할 필요는 없을 뿐더러 당신네들은 그렇게 하지도 않지 않느냐고. 카나오는 대단한 능력을 지녔음에도 시노부의 과보호로 임무에 그다지 많이 나가지 않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에 우베야시키 당주는 마키마의 말이 옳다고 이렇게 상해의 혈기들이 나온 마당에 유능한 인재를 썩힐 수는 없다며 마키마의 뜻대로 하라고 했죠. 시노부는 당주의 입장에 그저 분할 뿐이었고 마키마에게다가 혹시라도 카나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다면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라고 했습니다. 마키마는 부드럽게 웃으며 좋으실 대로 하세요 라고 했죠. 마키마는 새롭게 편한 마키마 분대의 침묵을 도모하기 위해 기할대에서만 쓰고 있는 대장장이 마을에 있는 온천으로 떠나게 되었고 탄지로는 여전히 친구들을 잃었다는 죄책감에 불이 죽어 있었습니다. 마키마는 그런 탄지로에게 혈기를 이기 못하는 것이 부담되냐고 당신은 잠재력이 충분하니 내면에 있는 모든 것을 쏟아내야 한다고 했죠. 탄지로는 자신이 분노할 때마다 심장 안쪽에서 끌어나온 듯한 감각 반점의 힘으로 규타로의 목을 단순히 베어올랐던 그 감각을 자유롭게 쓸 수가 있다면 다른 이들을 지킬 수 있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그렇게 깊은 밤이 되었고 모두가 잠에 들기 위해 누웠는데 마키마는 잠시 뒤 일어나 바깥으로 산책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때 부스럭거리는 소리와 함께 상현우 교코와 마주치게 되었고 교코는 크크 귀할대원이 혼자 여기서 돌아다니다니 라고 하다가 마키마의 눈을 보고 흠칫 놀랐고 휘파람을 휘휘불며 마키마를 못 본 척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뒤따라서 상현한 탱구와 마주쳤고 라고 몇 차례 감탄사를 날린 뒤 눈치를 보듯 슬금슬금 마키마의 곁을 지나가며 마을 쪽으로 갔죠. 마키마는 그런 그 혈기들을 바라보며 살짝 미소를 지었는데 순간 마키마는 정색을 하며 나무 사이의 어둠을 응시했습니다. 그때 철퇴가 날아와 마키마를 덮쳤고 마키마는 그 공격을 막고 뒤로 쭉 밀려났죠. 그 어둠 속에서는 암주 히메지마 교메이가 저벅저벅 걸어나왔고 역시 너는 악마로구나 라고 했습니다. 한편 우베야시키 당주는 황급히 어디론가 발걸음을 옮기게 되었고 그곳에는 타마요가 있었죠. 타마요는 우베야시키 당주에게 인사를 하며 그 몸으로 어찌 이곳까지 오셨냐고 기니 할 말이라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우베야시키 당주는 웬만해선 혈기인 당신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싶지 않았지만 지금이 아무래도 유일한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며 이야기를 꺼냈죠. 우베야시키 가문은 대대로 일족의 저주와 더불어 약간의 미래를 예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죽는 미래를 보게 되었고 그것이 바로 마키마의 짓이라는 걸 알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은 마키마를 처음 만났을 때부터 어쩐지 그녀에게 매료되어 그녀의 뜻대로 말하게 되고 행동하게 되었으며 그것에 대한 자각조차 없었다고 했죠. 마키마는 우베야시키 당주를 만나 네이코를 살려두고 자신의 분대를 따로 편성해달라는 요청을 했었고 이후로도 자신에게 호의적으로 대할 것을 세뇌시켰었습니다. 타마요는 그럼 당신은 지금 어떻게 그 세뇌에서 풀려났냐고 물었는데 우베야시키 당주의 몸은 죽어가고 있는 상태에 몸에 온갖 저주의 병에 의해 잠깐 동안 마키마의 세뇌가 풀린 것 같아 도망쳐 나왔고 지금 기다리에 있는 대부분의 검사들이 마키마에게 지배당하고 있는 상태이기에 다른 수를 찾으러 이렇게 왔다고 했죠. 타마요 역시 처음 그녀를 봤을 때부터 인간이 아님을 직감했고 그녀는 자신의 조수 유시로를
단시간에 사로잡아버리고 직접 공격하지 않고도 강한 혈기 2마리를 박살내버리는 등 어마어마한 능력을 보여줬다고 했습니다. 우부야키 당주와 타마요는 인간도 혈기도 아닌 이일적인 존재인 마키마를 어떻게 상대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었는데 순간 엄청난 기이가 느껴졌고 타마요와 우부야키 당주는 왠지 익숙한 공포에 짓눌리기 시작했죠. 그쪽을 봐보니 고해는 자신들의 원수 무잔이 있었고 무잔은 의외의 조합이 여기서 작당 모의를 하고 있었구나 라며 신기했습니다. 타마요와 우부야키 당주는 자신들이 이곳에 있는 걸 어떻게 무잔이 알았는지 몰라도 일단 이 위기를 풀어나가겠다는 생각을 했죠. 타마요는 어차피 이렇게 무잔의 사정거리 안에 들어와 버린 이상 도망갈 수는 없고 무잔을 설득해 마키마를 함께 도모하도록 하려고 했습니다. 그저 조용조용히 인간을 잡아먹는 혈기들을 만들어낼 뿐 인류 전체에게 위협을 주는 존재는 아니기에 타마요의 뜻에 동참하기로 했죠. 그렇게 무잔은 그들에게 마키마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고 무잔은 어이없다는 듯이 웃더니 갑자기 촉수를 끄집어내 우부야키 당주와 타마요의 복부를 꿰뚫어버렸고 지금 너의 따위가 마키마님을 어떻게 해볼 심산이냐? 라고 했습니다. 타마요는 설마 무잔 이 녀석 이미 마키마의 존재를 알고 있었던 거냐? 라고 물었고 무잔은 마키마님은 나같은 하등 악마가 아닌 위대한 악마 중 한 명이시다 라고 했죠. 시간은 거슬러 탄지로가 처음 아사쿠사 거리에서 무잔을 만난 그때 혈기를 만들어 그 자리를 빠져나간 무잔은 아내와 아이를 보내고 탄지로를 죽여버리기 위해 다시 뒤를 돌았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마키마가 있었고 마키마를 보자마자 이 존재 엄청나게 위험하다 라는 것을 직감했죠. 무잔은 자신이 먼저 공격하지 않으면 당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곧바로 촉수를 끄집어내 마키마를 공격했고 마키마는 엄청난 운동신경으로 무잔의 촉수를 여유롭게 피해버렸습니다. 무잔은 쳇 원숭이 같은 녀석이라며 끊임없이 공격했는데 마키마는 촉수를 피해 공중 높이 지솟아 올랐고 손모양을 총 모양으로 만들어 빵! 하고 말하자 그대로 무잔의 몸에 커다란 구멍이 나버렸죠. 무잔이 부들거리면서 재생을 하자 다시 한번 빵! 하면서 몸을 날려버렸습니다. 무잔은 젠장 저 이상한 능력만 아니면 근접해서 싸울 수만 있다면 아무것도 아닐 텐데 라고 했는데 마키마가 씩 웃으며 그대로 무잔의 코앞까지 다가갔고 무잔은 손톱을 뻗어 마키마의 심장을 노렸지만 마키마는 근접 전투에서도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주며 무잔을 어린아이 가지고 놀듯이 좁혀버렸죠. 무잔은 이 악마와 싸워서 이긴 것은 답이 없다며 패배를 인정하고 빤스런을 하려고 했는데 그 순간 마키마의 눈빛을 보자 온몸이 마비가 되어버린 듯 했습니다. 마키마는 저는 지배의 악마, 저는 저보다 수준이 낮다고 생각하는 자를 지배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당신은 나에게 힘으로 굴복당했으니 이제부터 당신을 지배하도록 하죠 라고 했죠. 무잔은 자신도 모르게 네 마키마님 이라고 대답을 했고 마키마는 무잔에게 지금 탄지로에게 보낸 혈기 2마리의 이름을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스사마루와 야하바의 이름을 들은 마키마는 그들을 원격으로 죽일 수 있었고 그 후로도 필요할 때마다 무잔에게서 혈기의 이름을 알아내 죽일 수 있었죠. 그 후 무잔은 상인의 혈기들에게 마키마가 마주치면 절대로 대항하지 말라고 전달했고 마키마는 이마에 흉터가 있는 소년 역시 고통은 주되 생명까지는 앗아가지 말라고 했기에 그대로 전달을 했습니다. 하지만 하연의 혈기들은 그 내용을 전달받지 못했었기에 무한열차에서 엠무가 마키마를 공개했던 것이었죠. 우부야키 당주와 타마요는 도대체 마키마는 무슨 생각으로 그런 귀할대 검사인 척 하는 것이냐고 물었고 무자는 그건 그분의 심오한 뜻이 있겠지 라며 우부야키 당주와 타마요를 흡수하기 시작했습니다. 내신 무잔 역시 마키마가 어째서 자신을 살려두고 있는지 왜 굳이 귀할대에 남아있는 것인지 왜 탄유라는 녀석은 죽이지 말라고 했던 것인지 궁금했죠. 한편 교메이와 대치하고 있던 마키마는 교메이에게 당신은 제가 인간이 아니라는 것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나 보군요 라고 했습니다. 교메이는 눈이 보이지 않는 대신에 남들보다 좀 더 예민한 감각을 가지고 있었고 인간에게서 나오는 기운이 아닌 이일적인 기운과 더불어 어릴 적부터 절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구전으로 내려오는 악마라는 존재들에 대한 지식도 꽤나 있었기에 마키마를 맞닥뜨리게 되자마자 저건 필시 악마다 라는 생각을 했죠. 마키마와 함께 임무를 한 주들이 죽어나가자 확실한 증거를 잡기 위해 마키마를 쫓아온 거였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 상인의 혈기들과 마주쳤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지나친 것으로 보아 혈기와 내통하고 있는 것이 확실해졌고 여기서 내가 퇴치를 해주겠다고 했죠. 한편 탄지로는 잠에 들려고 했을 때 갑자기 습격한 상인의 혈기들과 마주치게 되었고 그들과 한바탕 전투가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탄지로는 이번에는 강한 상현의 혈기가 2마리나 된다는 것에 더욱 긴장했고 저번과 같은 실수는 절대 해서는 안 된다고 다짐했죠. 탄지로는 곧바로 히노카미 카구라 헤어를 시연해 한텐과 맞서 싸웠고
레이코도 튀어나와 함께 탄유를 도왔습니다. 다른 한쪽에서는 상현호 교코를 카나와 게냐가 함께 막아서고 있었는데 상인 6에게도 많은 동료들이 죽임을 당했는데 족구배 검사 없이 상현들과 싸우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했던 탄유로는 점점 더 조바심이 일어났죠. 탄유로는 빨리 한탱구를 처치하고 카나와 게냐를 도와줘야 된다며 서둘러 한탱구의 목을 베었는데 한탱구는 분신으로 나눠져 발목을 잡았고 탄유로는 더욱 불안한 마음만이 커지게 되었습니다. 카나오는 이미 족구배 실력을 지닌 검사로 성장한 상태라 교코와의 상대에서 크게 밀리지 않았는데 상대적으로 약체였던 게냐가 교코의 혈기술에 당해버린 바람에 오히려 카나오의 발목을 잡게 되었죠. 점차 불리해지는 싸움에 온전히 집중하지 못하고 한탱구의 공격에 튕겨나가 바닥에 쓰러져 버린 탄지로의 눈앞에서 네즈코, 카나오, 게냐가 혈기들의 공격을 당하는 걸 보게 되자 모든 말과 행동이 열정적이라서 존경스럽던 염주큐로의 죽음, 겉으로는 차갑게 됐지만 속은 따뜻했던 음주 탱겐의 죽음, 귀할대원이 된 이후에 처음으로 생겼던 동기이자 친구인 제니치와 유노스케의 죽음이 불현듯 떠올랐고 탄지로의 반점에서 시작해 몸속에서 엄청난 기운이 뿜어져 나온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 기운은 그곳에 있던 모든 이들이 느끼며 주목했고 교코는 저 녀석 뭔가 느낌이 달라졌는데? 라고 말하는 순간 탄지로가 빠르게 눈앞까지 달려와 해외호흡을 휘둘렀고 교코는 제대로 된 반응조차 하지 못한 채 그대로 목이 날아가 버렸죠. 한탱구는 그 힘에 당황하며 분신들로 전문 탄지로를 공개했지만 탄지로의 검술은 방어와 공격을 자유롭게 겸비하며 자신 둘러싼 모든 분신들의 목을 베어버렸습니다. 그 뒤 탄지로는 숨을 크게 들이신 후 한탱구의 냄새를 찾아 파악했고 한 걸음에 한탱구의 본체가 숨어있는 곳으로 전력 질주한 뒤 그대로 한탱구의 목을 베어 소멸시켜버리며 이 시나리오 4부가 끝이 나게 되죠. 자, 이렇게 이번 편에서는 그동안에 불어넣은 떡밥들을 조금 해소를 했는데 무장이 끝판왕이었던 기존의 전개와는 다르게 마키마에게 독보적인 존재감을 부여함으로써 평소와 다른 느낌의 시나리오가 되게 할 것 같네요. 오늘의 가상 시나리오에 대한 감상평 많이 남기시고 다음 시나리오 5부도 많은 기대 부탁드려요. 오늘 영상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럼 오늘은 이만. 사요나라.さようなら。